허위 신고나 조작 거래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신고를 하고 네. 한참 후에 1년이나 뭐 6개월 뒤에 이 신고가 취소되는 상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등기를 하고 그러면 신고를 하는 쪽으로 제도가 다시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네. 저는 반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4개월이 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0건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장님.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 허위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고 뭐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아직도 안 하셨어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그러면 소장님, 이게 4개월이라는 기준을 적어둔 거 보니까 이 통상 계약을 하고 네. 우리가 등기를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잔금을 치를 때 이제 그 등기를 치거든요. 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잔금 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텀을 두는 게 거의 일반적이죠. 그래서 계약 후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치는 거죠. 예. 그럼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그때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4개월 이상 된 거를 미등기 매매라고 지금 칭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허위 거래, 이게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드리는 질문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년 정도 등기를 안 쳤다라고 해서 이게 허위 신고나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현장에서는 실제로 잔금 기간을 길게 두는 계약도 생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계약만 써놓고 잔금을 뒤로 두면 자기 자금을 빨리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쵸. 부담에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 팔리지 않을 때 매수자들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잔금 여지를 안 두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 싶은데 야, 좀 돈은 조금만 한 1, 2년만 조금 밀어주면 내가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한테까지 기회를 주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팔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도 잔금 기간을 좀 길게 두는 조건들을 설정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매수자는 사실 잔금 기간을 길게 두면 네. 돈이 여유가 없더라도 계약 쓰고 전세를 맞춰버리면 네. 그 기간 안에 그러면서 전세가를 좀 높게 부르고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춰지면 판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 내 집을 팔고 이 집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살 집을 먼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 팔 시간이 3, 4개월 잔금 기간을 두면 내 집을 파는 거를 3, 4개월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너무 빠듯하니까. 네, 빠듯하거든요. 근데 1년, 2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면 여유 있게 내 집을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게 맞춰진 거지 조작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무조건 등기가 안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거나 허위 신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허위 거래다 이렇게만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이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등기를 하고 그 다음 신고를 하면
이거는 미등기인 거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제도상으로는 계약을 하고 3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애초부터 등기를 하고 신고를 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대한 매수나 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실거래가 신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삼을 때 왜곡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 좀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계약을 이제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기존 실거래가 신고된 것이 한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정을 하고 지금 가격이 막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한 사람이 7억에 계약을 했어요. 네. 7억에 계약을 하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계약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아파트의 집값이 7억이다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가를 7억 이상으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아파트에서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와서 이제 봤더니 실거래가를 봤더니 5억이에요. 그래서 나는 5억이다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호가는 다 7억 이상이고 중개사에 갔더니 이미 7억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헛걸음을 치거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논하다 보면 너무 이 계약 시점과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지는 시점이죠. 그렇죠. 가격이 정해지는 시점과 신고되는 시점의 기간 차이가 길면 길수록 격차가 발생하는 정보의 그 전달성에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의 그 실무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 2개월로 60일로 신고 기간을 책정을 했어요. 원래는 계약하고 2개월 예. 안에. 근데 이게 중간에 30일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보의 그 기간이 2개월만 해도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니까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네.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지금 현장 상황하고 실거래가가 이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 조작이나 뭐 네. 허위 신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등기한 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3, 4개월 시간은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이 매수자들이 가격을 판단하는데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기간을 계약하고 30일 이내로 줄였던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또 이제 뭐 집값 띄우기냐, 뭐 허위 거래가 아니냐, 이런 또 다시 논란이 좀 생기다 보니까 또 다시 이거를 제도를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미등기 된 것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허위 신고나 조작 거래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신고를 하고 네. 취소된 한참 후에 1년이나 뭐 6개월 뒤에 이 신고가 취소되는 상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취소하지 않고 아직 미등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도 신고를 했다가 몇 개월 뒤에 취소한 사례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짐작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실거래가인데 네. 뭐 7억이나 8억에 신고가 딱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취소를 해버리면 그 동안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이나 8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건 이제 8억이 됐어. 그러니까 너네 이제 8억에 이제 8억에 사야 돼. 된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끌어올리는 걸 유도하는 네. 그런 허위 신고들의 의심이 되는 그런 신고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소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등기 이후로 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그렇게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거짓 신고,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하면은 분명 과태료 행정 처분이 따를 텐데 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하려면 네. 이게 조작,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 네.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취소가 됐는데 네. 저랑 만약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집 거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제가 매수자라고 할 때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어떤 불법 행위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실거래가 신고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사정이 생겨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도 과태료를 매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취소 행위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정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정당한 사유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 아마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해도 쉽지 않겠는데요?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의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래서 그 계약 취소된 사례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에 그 거래 내역을 보니까 최고가가 취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최고가 취소? 이거 집값 띄우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사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중개사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장이 한창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네, 딱 그 시기였대요. 야.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는 한창 불이 타서 최고가에 계약을 했다가 음. 몇 달 뒤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매수자가 다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 가격에 못 산다. 다시 낮은 가격에 사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최고가가 취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라고 의심해볼 만한 정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진짜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지금 공개된 단체들끼리의 거래나 이런 네. 게 아니고 그냥 사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 상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 안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등기를 하고 그러면 신고를 하는 쪽으로 제도가 다시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네.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취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정보거든요. 그렇죠. 이 가격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실거래가로 알려주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에 괴리가 생기면 안 돼요. 네. 시간의 괴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그 허위 조작 거래 의심되는 사례들 때문에 네. 제도 자체의 취지를 뒤집는 그 상황으로 변경이 되는 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려면. 아예 없애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이 제도가 등기 이후 신고로 바뀌는 건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등기 거죠. 이후로 바뀌게 되면 이 진짜 정보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잔금 치르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신고되는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하락할 때는 신고 기간을 막 다 늦춰버려. 그 조작하기 쉽거든요. 오히려 조작이 더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보의 이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하락 시기에는 거래가 아예 없어. 뭐 한 1년 동안
거래는 이미 됐는데 신고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저 아파트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건 너무 어렵다 해서 손을 놓는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요? 정부가 어쨌든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줘도 네.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택에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악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지금 정부가 일종의 조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획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장님. 잘하고 있나요? 강남 그런-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네. 이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행동 네. 그래도 네. 할 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부동산 하거나 그 분양일에 있을 때도 네. 어떤 이슈거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탈탈 털어요. 가지고 대부분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 옛날에 한번 다운계약서 이슈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다 털어가지고 계약서를 몇 년치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지고 이중계약서 썼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발해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꾸준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현장에서 보면 다운계약서 거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분양권에는 다운계약서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렇군요. 정부가 제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괜찮나 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중개사들이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게 일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불법인데 거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 특정 어떤 지역을 타겟해서 이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뭐 강남하고 네,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지금 합니다. 타겟만 딱 정해서 그럼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해도 된다.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좀 전담반 식으로 지금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장님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오랜 시간 미등기도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허위 거래다, 집값 띄우기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등기 이후에 신고를 하자고 하니 그거는 이 정보에 대한 이 부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유지는 하되 계속해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어떤 특정 시기에만 하지 않고 어떤 팀을 꾸려서 꾸준히 이걸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등기 매매 거래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진짜 집값 띄우기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판단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